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중 8구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마블에 대한 애착과 관심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라는 뜻입니다.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면서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같은 영화가 간간히 나와서 억지로 버티고 있을 때 더 마블스가 아주 제대로 막타를 쳐서 환멸에 빠졌죠. 오죽했으면 데드풀과 울버린조차 시큰둥해서 예고편을 단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블의 영화와 드라마를 꾸역꾸역 다 보고만 있을 뿐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고 딱히 알고 싶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로 본 데드풀과 울버린은 제게 마블의 9세주까지는 아니더라도 6세주나 7세주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덕분에 마블은 또 한 번 생명을 연장하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애초에 욕심이고 무리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 아직도 마블의 미련이 남아서 그렇든 아니든 간에 데드풀과 울버린의 개봉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불안이나 기대를 갖게 한 요소로 대략 5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5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 스포일러에 극도로 예민하신 분은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는 나락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마블을 과연 이 영화가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마블은 기대에 부응한 수치보다 실망의 누적치가 몇 배는 더 커서 여러분 중 대다수가 공감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꽤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가 좀 길게 느껴지면서도 역시 데드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개그에 수시로 빵빵 터졌습니다. 단 이 개그가 이상하게도 1, 2편보다 더 많아진 것 같고 특히 제4의 벽을 깨는 드립이 난무하다시피 하는 것 약간의 거부감이나 피로도를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뭐랄까 전편들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제4의 벽을 넘나들었다면 이번에는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과용한 것만 같은 인상을 줍니다. 초반에 20세기 폭스와 디즈니를 노골적으로 비교한 것처럼 강렬한 대사 몇 번에 만족하지 않고 자잘한 드립을 계속 치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좀 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것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데드풀과 울버린이 마블의 구세주가 되겠다는 건 탐욕을 넘어 망상에 가까운 목표입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재밌거나 흠결이 적은 영화는 아닌 동시에 마블이 싸질러 놓은 게 워낙 크고 푸짐하다 보니 제 아무리 데드풀과 울버린이 날뛰어도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가상 데드풀과 울버린은 마블의 멀티버스 영화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는 걸로 은근슬쩍 셀프 디스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조차 멀티버스를 중요한 소재로 삼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탄식을 자아냅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멀티버스의 종지부를 찍기는커녕 도리어 또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둬서 멀티버스라면 질색하는 관객들에게 좋은 점수를 따기는 힘듭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멀티버스를 소재로 삼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이 영화와 저 드라마에 발을 걸치는 짓은 하지 않고 가오갤 3처럼 자주적인 서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으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데드풀과 울버린의 조합을 실제로 보게 됐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다른 사람도 아닌 라이언 레이놀즈가 직접 나서서 울버린과의 콜라보를 강력하게 원했지만 휴 잭맨이 한사코 거절해서 절대 안 될 줄 알았던 게 이루어졌으니 기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오랫동안 애만 태우다가 마침내 데드풀과 울버린이 한 영화에 나란히 선 걸 본 심정이 어떤지 궁금하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재밌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남습니다. 일단 두 캐릭터의 개성을 여전히 잘 살려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이 그려지더니 데드풀은 대놓고 관객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자며 울버린과 화끈하게 한바탕 대격전을 펼칩니다. 성격상 절대 안 맞을 것 같은 두 캐릭터가 시종일관 티격태격하면서 버디무비의 형태를 띠는 것도 좋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각자만의 후회, 반성, 희생을 깨닫기까지의 여정도 마음에 듭니다. 흥에 취한 음악과 액션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다만 제목이 데드풀과 울버린이긴 해도 어디까지나 데드풀 시리즈의 속편이라서 그런지 울버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달립니다. 쉽게 말하면 투톱보다는 1.5톱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 예로 이 영화 내에서 일어나는 울버린의 변화는 응당 주어졌어야 할 서사가 아닌 하나의 캐릭터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것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미 기정사실로 알려졌다시피 데드풀과 울버린에는 카메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카메오들이 반가운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걔네들이 활약을 하면 할수록 울버린의 위치가 뒤로 밀려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로건 더 로건이지만 데드풀과 울버린도 어렵사리 돌아온 휴잭맨이 큰맘 먹고 연기한 울버린과 또 한 번 인사를 나누는 영화라는 걸 고려하면 더 융숭한 대접을 했어야 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네요. 셋째는 로건에서 완벽한 작별을 구하며 떠난 울버린의 명성에 행여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데드풀과 울버린을 반기면서도 거부하는 양가 감정을 겪었습니다. 캐릭터로나 배우로나 진짜 나무랄 데 없이 막을 내렸고, 휴잭맨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서 거부하다가 끝내 돌아왔는데 이 복귀가 괜히 과거의 유산을 망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중 절대 다수도 저와 비슷한 입장이실 게 틀림없을 테니 허심탄회하게 답을 드리자면, 멀티버스가 중요한 소재라는 것에서 눈치를 채고도 남다시피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도입부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이 적지 않은 분들로부터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저는 오직 데드풀만이 할 수 있고 데드풀이라서 용납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 정도는 해야 데드풀다운 짓이라고 할 수 있어서 나름 나쁘지 않았지만 분량이 너무 길었다는 건 유감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끊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요. 넷째는 과연 디즈니가 데드풀의 불순하고 거침없는 언행을 순순히 허락할지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짤이 마냥 농담으로 다가오진 않았던 게 비단 저뿐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케빈 파이기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기 전까진 결코 안심할 수 없었는데 마블이 용케도 약속을 지켰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데드풀이라는 캐릭터의 광기는 이 영화에서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식 또는 화장실 유머도 기가 막혀서 육성으로 웃음을 터뜨리도록 만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역시 어디까지나 저한테는 그랬던 거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데드풀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거든요. 저처럼 개봉 당일에 가서 볼 정도면 데드풀이 나오는 영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 당연히 다 같이 웃을 줄 알았다가 저 혼자 웃어서 여러 번 민망했습니다. 설마 데드풀이 아니라 울버린 때문에 보러 오셨던 분들인가? 마지막 다섯째는 의뢰 그랬듯이 마블의 다른 영화나 드라마는 안 봐도 괜찮은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빌어먹을 멀티버스 사가 이후로 더더욱 큰 걱정거리가 돼버려서 이걸 확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절차가 됐죠. 숀 레비 감독은 개봉 전에 이 영화는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거니 사전조사 같은 건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직접 보고 온 제 판단으로는 저 말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해하는 것과 즐기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던의 멀티버스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스칼렛 위치가 흑화해서 등장하는 바람에 많은 관객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 영화와 달리 데드풀과 울버린은 자신만의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혹시 마블의 다른 영화와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 중에는 이야기의 발단이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왜 그 사건이 무시무시한 파국을 일으키는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으나 한 가지 위안을 드리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느끼셨던 건 순전히 이 영화의 각본이 가진 고유의 문제에서 불거진 거지 마블의 다른 영화와 드라마를 안 봐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최소한의 설명은 해주는 덕분에 영화를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드풀과 울버린에는 카메오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끽할 수 있는 재미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마블의 영화를 잘 안 보던 사람이 친구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봤다면 어땠을지 짐작하시고도 남으실 겁니다. 심지어 데드풀과 울버린은 특정 캐릭터의 경우 영화 밖의 사연까지 얽혀 있어서 어지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의와 재미를 얻지 못한 채 그냥 어떤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것에서 끝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를 온전히 즐기려면 매우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카산드라 노바라는 그럴듯한 캐릭터를 데리고 왔으면서도 얼렁뚱땅 결말을 낸다느니 데드풀 군단은 소문난 잔치에 불과하다느니 멀티버스를 소재로 한 다른 영화들의 반복이라느니 등의 불만과 지적보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이자 단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데드풀과 울버린이 왜 이런 결정을 담았는지에 대한 저만의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의 수위가 아주 약간 더 높아지니까 따라오실 분들께서는 주의하세요. 그나저나 도대체 마블은 언제까지 멀티버스를 안고 갈 건지 의문입니다. 용감하게 실패나 부진을 인정하고 대충 수습한 후에 얼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